잘 먹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트럭커몽입니다. 오늘 4월 15일 수요일이고요. 어제 영천에서 상찬 본강, 지금 창원에 하차하러 가는 중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옆에 어제 같이 동생했던 동생 태워가지고 지금 이동하고 있고요. 지금 6시 조금 넘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원 옥포 쪽이나 이런 쪽에는 아직 차는 막 크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창원에 들어가면 창원에 이제 출근 시간이라 가지고 창원 시내에 차는 조금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경남 창원까지 안전하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리고 형님 코일 형님 자주 싫던데. 코일 자주 실지. 예, 예. 코일 싫던데 뭐 노하우나 위치 이런 게 있나요? 있지. 코일은 뭐 한 개짜리 코일을 실을 때도 있고, 두 개짜리 코일 실을 때도 있고, 세 개짜리 코일 실을 때가 있고, 예. 뭐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또 거기에 따르는 무게가 있잖아. 예. 거기에 따라서 놓는 위치가 다 틀려져. 그냥 차 위에 적재하면 그냥 아무 때나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 무게 배분을 잘 해야 예. 우리 이제 뭐 축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톤까지가 딱 정해져 있는 안정적인 양인데, 거기에서 이제 1톤이 또 오바돼가 10%도 여유는 주는데 예. 11톤이 되어버리면은 예. 이게 또 과적으로 들어가. 전체 40톤이 넘는 과적이라든지 뭐 축중량 하나에 10톤이 넘어가는 과적이라든지, 이게 뭐 축중량, 총중량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그 이제 중량을 이제 오버하지 안 하는 선에서 분배를 잘 해가지고 코일을 실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코일을 상차하면서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하나의 코일을 실는다. 원코일. 우리 주로 이제 원코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코일 중량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3돈이나 24돈, 25돈 되는 중량의 코일이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24돈 기준으로 했었을 때 3축 타이어하고 4축 타이어 사이에 놔버려. 그리고 이제 탑 쪽으로, 그러니까 차 앞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23돈에서 24돈, 25돈, 26돈 이런 식으로 중량이 많아지면 차를 이제 코일이 앞으로 당겨져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코일 중량이 약해지게 되면은 뒤쪽으로 조금씩 가도 되고, 그 예를 들어서 뭐 12돈짜리나 뭐 12돈짜리 두 개의 코일을 상차를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러면은 뒤에 이제 아까 23돈, 24돈 정도 되는 기준의 코일이 3축, 4축 사이였으니까 12도짜리는 뒤로 해가지고 뭐 한 5축 위에라든지 약간 5축 약간 뒤쪽으로 적재함 끝에 쪽으로 조금 놓고, 12돈짜리를 보통 이제 뭐 기름 탱크 위에 하나 딱 놓으면은 이제 총중량 24돈인데 그렇게 실으면 딱 맞아. 뭐 그렇게 그거는 나중에 내가 이제 코일을 배차를 받아가지고 코일 상차로 들어갈 때 놓는 위치라든지 코일 다이를 깔고 코일 나무를 놓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내가 따로 설명을 해줄게. 혹시나 실어주시는 분들 알아서 이렇게 그게 크레인으로 코일을 직접 이렇게 실어주는 상차 방법이 있고, 또 이제 호이스트를 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철에처럼 철근 크레인처럼 이렇게 위에 붕 떠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코일을 찾아가지고 실어주시는 데가 있고, 또 이제 우리 최근 같은 거는 한복 같은 데 하차하러 가면 손에 리모컨 들잖아. 리모컨 같은 걸 들고 이제 호이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코일을 또 상차해 주는 데가 있고, 당진의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시스템이야. 그러면은 차를 적정한 위치에 딱 대놓고 리모컨을 들고 이제 내가 놓고 싶은 위치에 코일이 만약 예를 들어서 한 개짜리 코일을 실는데 리모컨을 들고 와서 내가 이 자리에 코일을 놓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딱 녹색 레이저 선이 딱 나와. 그 레이저 선을 이제 리모컨으로 들고 네가 앞으로 당겼다 뒤로 당겼다 하면은 코일 다이 딱 놓고 나무를 딱 놨는 중간에 센터에다가 네가 딱 보고 완료를 딱 누르면 그 이제 멘트가 나와.
이 자리에 정말로 확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리모컨을 갖다 놓고 얘 이렇게 해가지고 버튼을 얘 딱 누르면은 확정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불이 딱 들어와. 그러면은 무인 시스템 로봇가 콘서트지 무인으로 니걸 코일을 들고 와가지고 니가 정해졌던 그 자리에 탁 놔줘 코일을. 그러면은 코일을 딱 놓는 걸 확인하면 그 이제 현대제철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딱 와가지고 니 코일이 니 상차할 코일이 정확하게 제대로 실렸는지 확인하고 그러면은 두 줄 라이신 딱 해가지고 나와가 송장 받고 그냥 가면 돼. 그게 이제 무인 시스템인데 당진에는 그런 게 많아. 코일 실로 들어가면 뭐 냉연 공장 1냉연 2냉연도 마찬가지고 다 무인이고 그리고 이제 여름 코일 큰 거 한 덩어리 큰 거 실는데 이런 데도 들어가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리모컨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이제 배워야 돼. 또 모르면 거기 또 옆에서 같이 또 상차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은 그 또 현장 관계자분한테 이거 교육은 처음부터 모르겠다 이야기하면 안 돼. 아 내가 이거 분명히 사무실에 교육은 받고 왔는데 아 이게 막상 하려니까 좀 잘 안 되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냥 막 아 이거 잘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보면은 사무실에서 뭐 교육 안 받고 왔어요? 이런 데 보면 또 괜히 또 그래 되거든. 아 사무실에 이제 충분히 교육은 받고 왔는데 아 막상 하려니까 이게 좀 기획이 좀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렇다 하면 그다 대고는 막 욕하고 이런 사람은 없어. 그렇다 보면 돼. 영산 휴게소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어제 상찬 다운 가는 본강 요거 지금 하차하려고 가는 길에 배도 고프고 동생도 배가 좀 고프다 해서 잠깐 뭐 좀 먹고 그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영산 휴게소는 잘 안 들어오는 데인데 그래도 뭐 동생 따라 일하러 들어왔는데 또 뭐 점심 먹을 때까지 또 쫄쫄 굶길 수는 없으니까 동생도 밥을 안 먹고 나왔다 하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여기 할 수 있으면 여기 좀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떡, 라면, 떡만두 라면 정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라면 이거 한 개 네모나게 안 퍼뜨리고 네모 빠듯하게 끓여가지고 입에 한꺼번에 다 넣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뜨거워가 의야 와나 안 되겠는데. 잘 먹습니다. 이 집에도 좁아가지고 하차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집입니다. 지금 오니까 마침 딱 한 대가 하차하고 지금 딱 나오네요. 여기도 잘 한번 끊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데 막 겨우시 빡빡하게 저렇게 나가죠. 나갈 때는 저렇게 나가는데 들어갈 때는 나가는 것보다 훨씬 좀 어렵습니다. 겨우 빡빡하게 돌아 나가긴 나가시네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운으로 돌리고 풀고 다운으로 제끼고 다운 반대로. 오케이. 옳지. 됐다. 자, 이거 중간으로 돌려갖고 중간 돌리고 빼. 오케이. 빼. 또 빼봐라. 빼봐. 땡겨봐. 오케이. 됐다. 풀고. 갖다 놔보라. 요 상태에서 요게 고리가 예. 요렇게 딱 요 정도 위치에 딱 놔둬야지 걸기가 제일 좋아. 땡겨. 예. 요렇게 이제 고리에다가 딱 이게 고리가 들려있으면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기 힘들어져. 예. 딱 요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두 개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넣어도 되고 예. 아까 이렇게 넣어도 돼. 예. 요 상태에서 잡고 예. 돌리면은 이게 장력이 생기면서 안 움직인단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풀 때는 땡기면 이렇게 들리잖아. 예, 예. 뒤로 제끼고 예, 예. 풀면 돼. 예. 네가 다시 해봐.
예, 좀 전에 창원에 어제 영천에서 상차한 본강 하차는 막 끝났습니다. 끝났고 본점 철거는 아직 배차가 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공장 앞에 차 댈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장 앞에 가서 대기하면서 동생하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배차 기다렸다가 배차 들어오면 또 상차하는 거 영상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댈 데가 있나 한번 보자. 아이고 야, 오늘 또 차 댈 데가 없는지 저 앞에 저 이중조차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골치 아프네. 차 댈 데 없다요. 와, 골치 아프네. 일단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조금 헤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 한국철강 앞에는 주차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일단 오늘은 다른 곳에 가서 조금 대기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뭐 편의점도 있고 중국집도 있고 거기도 있을만 하거든요. 오늘은 그쪽에 가서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잠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 사촌형이 여기 주차를 하는데 사촌형 차 앞에다가 차를 딱 박아놓고 오늘은 여기에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참 앞에 무슨 수용차가 그렇게 많은지 오늘 차 댈 데 없어가지고 오늘은 여기에서 조금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편의점도 있고 해서 식당도 있고 중국집 하나 있거든요. 나중에 밥 먹기도 편하고 여기에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참깨 빠. 씨, 한 대 건너졌네. 모자 내실래? 고정 지 기사품 몇 개씩? 우리 예. 지금 한 130명 될걸. 오늘도 모르겠네 그럼. 응? 1차 개량이 완료되었습니다. 나 알지. 천천히 출발해 주세요. 나 알지. 뒤로 조금만 더 해요. 오케이. 네. 아까 된다.
예, 알겠습니다. 맞죠? 굵어가지고. 잘하겠습니다, 형님. 나또 있죠. 동생 유튜브 하는데 요새 구독 안 하겠습니까? 어디로? 어? 올라가. 잠깐만 있어봐. 와. 야. 어? 나 진짜. 조태꾸알 해주형님 좋아요, 구독, 알람, 조태꾸알. 그다음에 이걸로 한번 들어야 내려가잖아. 형님. 이게 됩니까?
가스가 달리니까 불량이네 이거. 일하라고 이제 나무 알아 그 도라지 실어서 그 꼬라지. 이거 뭐 말아봐. 그리고 형님 저기 혹시 차가 이게 고장 나거나 이럴 때 고장 날 때 있지. 예, 가시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차 고장 났었을 때, 당진에나 위에 쪽에서 고장 났을 때 가는 데가 있고, 예. 요 밑에 쪽에 있을 때 고장 날 때 가는 곳이 있는데, 당진에 가면은, 스카니아 사설 정비소가 있어. 조땡 모터스라고, 정확한 이름은 밝히기 좀 그렇긴 그런데 하여튼 조땡 모터스라고 있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창원에 오게 되면 진해 쪽에 있는데, 또 진해에도 사설 서비스가 있는데, 네. 거기에 가고, 거기 가면은 예전에 다 스카니아 이제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 다 하셨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독립해가지고 차린 데기 때문에 네. 웬만한 수리는 다 되고 차가 밑에서 고장날 때는 밑에 가고 또 예. 위에서도 고장 나가지고 또 급하게 가야 될 때는 네. 위로 이제 당진에 가고 그렇게 가고. 그럼 이거 이 차 지금 저 스카니아 형님 지금 몰고 계셨잖아요. 엔진 오일 이런 거는 저기가 엔진 오일. 예 어떻게 엔진 오일은 원래 신차 때는 예. 엔진 오일 6만 킬로에 한 번씩 가게끔 돼가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차가 연식도 조금 있고 노후가 좀 되다 보니까 네. 지금은 6만 킬로는 안 하고 보통 한 5만 언저리 한 5만 좀 더 타거나 5만 좀 덜 타거나 시간 될 때 보고 가가지고 교환하는데 네. 이제 엔진 오일뿐만 아니고 네. 이제 뭐 미션 오일도 있고 우리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하부 쪽에 보면은 뭐 대우 오일도 있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오일이 있고 또 그리고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수 예. 요런 게 있는데 나는 이제 보통 엔진 오일 이제 교환 주기를 보통 5만으로 봤을 때 한 달에 한 10,000km씩 타니까 네. 한 5개월 정도 타면은 엔진 오일 교환 주기가 온다고 보면 되고 네. 그때 중간중간에 이제 엔진 오일 점도가 괜찮은지는 체크를 한 번씩 해줘야 되고 그리고 미션 오일이랑 이제 대우나 뭐 이제 냉각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나는 한 20만 정도 타면은 네. 교환을 하기 때문에 예. 엔진 오일 4번째 바꿀 때 예. 나머지 이제 미션이나 뭐 대우나 이런 거를 다 같이 교환을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한 금액이 한 150만원에서 200만 사이 정도 나오고 예. 엔진 오일만 교환을 했었을 때는 한 80만원대 우리 차가 보통 요 엔진 오일이 보통 한 40, 한 2리터, 3리터 정도 들어가거든. 네네. 그러면 이제 리터에 뭐 한 9,000원, 8,000원, 9,000원, 만원 요즘에 또 가격이 좀 올랐겠지. 뭐 네. 그러면은 엔진 오일 값만 뭐 한 3, 40만원 나오고 네네. 그리고 나머지 뭐 부대 비용으로 뭐 향균 필터, 에어 클리너 뭐 그리스도 치고 네. 뭐 이런 잡다한 필터 뭐 오일 필터 뭐 이런 것도 다 교환하게 되면은 예. 한 비용은 한 8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오고 한 달에 기름값 얼마나 나요? 기름값은 근데 뭐 한 달에 일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통상적으로 그냥 나는 장거리 한 달에 뭐 한 12개에서 한 13개 정도 하고 네. 이제 시내발이 예. 그렇게 몇 발이 정도 한다고 봤었을 때 육아보조 빼고 기름값만 한 달에 그러니까 지금 이란하고 전쟁 전에 기름값이 한 1,400원대 이야기다. 지 카드값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네. 일단 1,400원대 정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네. 한 달에 보통 기름값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한 400만원, 350, 400만원, 한 400만원 정도 400만원 정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육아보조 빼고 네. 보조금 지원받고 한 400만원 조금 언저리로 나오고 그리고 한 달에 톨게이트 비용이 한 6, 70만원, 60만, 70만원 정도. 그래서 이제 그 통상 그냥 기름값하고 톨게이트비가 한 달에 한 500만원 정도, 500 언저리, 50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거 무시 못하네, 그죠?
근데 일을 또 그만큼 많이 하면 매출이 그만큼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연비 잘 나오는 차들을 또 선호하는 이유가 내랑 똑같은 차로 같이 갔다 왔는데 똑같은 코스를 같이 갔다 왔는데 어떤 차는 뭐 한 마리 이상 적게 들어가고 어떤 차는 한 마리 이상 많이 들어가면 지금 같은 기름값 시국에 리터에 2,000원 같으면은 한 마리면 20리터 아니야. 네, 맞죠. 한 탕에 한 4만 원씩으로 기름값을 더 쓰고 덜 쓰고 차이가 나버린다. 그게 이제 한 달 또 따지고 보면 누적이 되면 뭐 한 5, 60만씩 차이 나버린다.